그럼 이제 헤어지잖아? 미련 남는 거야. 뭔가 내 여자인 것 같은데 내 여자가 아닌 것 같아.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힌 이 본능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장거리가 오히려 좋아요, 여러분. 그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는 나한테 이런 거 다 해줬는데 제 헬트쌤이 자꾸 저한테 플러팅하는데 받아줘도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자를 이렇게 여성분들이라면 읽으면 좋을 책들을 싹 정리를 해놨거든요. 10살 차이 연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뭐 외모를 포기를 못하겠어. 본능을 알면 모든 연애 고민들이 Don't be serious, baby.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입니다. 오늘 저 지금 방금 바로 세수하고 나와가지고 얼굴이 너무 땡겨. 세수하자마자 이 페이스타올로 얼굴 물기 닦고 그 영상 키자마자 완전 너무 건조해서 이렇게 미스트를 뿌려줬습니다. 요거는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아누아의 PDRN? 피부 수분 이렇게 보충해주는데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 머리맛 아니면 이런 데다가 두고 막 뿌려주고 있어요. 건조할 때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런 민낯으로 왔다는 건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떨려고 하는데 너무 민낯이어가지고 옷은 조금 예쁜 걸로 입어봤어요. 일단 스킨케어부터 할 건데 제가 요즘 이런 PDRN 성분에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 물처럼 흐르는 제형인데 이거 너무 좋아. 뭔가 바르면 뭐라 해야 될까?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 이것도 거의 다 썼어요. 이거 발라주고 내가 피부가 건조할 때 또는 찬바람을 많이 맞았을 때 이제 좀 뭔가 예민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잘 쓰는 스킨케어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것도 PDRN. 진짜 요즘 PDRN에 미쳐있어. 이거랑 같은 라인이에요. PDRN이랑 히알루론산 같이 들어있는 거. 내 피부에 잘 맞는 수분 듬뿍 있는 그런 크림을 진짜 얼굴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발라줍니다. 뭔가 그림 그리고 싶으니까 하트. 여기다 그릴 거야? 뭔가 고양이처럼 예쁘게 할 거야. 이게 뭐야? 인디언 부족 정도 아니고. 이렇게라도 하트를 그려봤고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부에 발라줍니다. 이게 피부에 드레싱같이 하는 스킨케어 방법인데 왜 우리 상처 나면은 피부에다가 엄청 약 많이 바르고 그 위에를 거즈로 이제 감싸주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완전 얘를 많이 발라주고 좀 골고루 바르는 게 좋은데 제가 지금 새끼손가락만 뭐 다른 게 안 닿았거든요. 요거는 뭔가 머리카락 만지고 그래가지고 결벽증은 아닌데 피부 닿을 때는 꼭 이런 거 지켜주는 편이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손을 씻고 올게. 이렇게 피부에다가 고루고루 펴발라줍니다. 진짜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뭔가 기능이 진짜 수분 진정 이런 거 들어가 있는 크림으로 해주셔야 돼요. 완전 피부에 수분을 머금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목에다가 거니까 이것도 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요즘 너무 애정하고 있는 패드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건데 늘어나요. 그래서 이 늘어난 만큼 피부에다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굴곡에 맞게 빈틈없이 패드를 올릴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이라 요즘 이렇게 잘 써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최대한 늘려가지고 짱짱하게 이것도 PDRN이거든요. 제가 진짜 요즘 PDRN에 미쳐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반으로 찢어요. 찢어서 여기 빈데 있죠? 빈틈없이 최대한. 그리고 여기도 붙여줄게요. 여기랑 코 붙여야겠다. 이거 조금 웃기지만 오늘은 여러분 제가 뭘 할 거냐면 연애 고민 상담을 해볼게요. 제가 월요일마다 인스타로 무무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연애 고민 같이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 무물로 미리 질문을 받고 오늘 이렇게 같이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핸드폰에 무물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조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고민. 10살 차이 연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10살 차이. 근데 저는 사실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성숙과 숙성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냥 늙고 낡아가는지 아니면 그 시간을 정말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지는 진짜 그 사람 본인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의 가치를 나이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인데 이게 또 10살 차이 연애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이긴 해요. 모든 연애가 다 그렇진 않고 사회초년생, 나이가 어린 분들과 나이가 많아서
따라서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만남은 그렇게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사람이 성숙하다고 해도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를 예를 들어보면은 저도 남자친구도 동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 용돈 차곡차곡 모아서 알바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인데 나이가 많은 남성분을 만났다 하면은 일단 그분은 저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롭기 때문에 뭐 데이트를 하더라도 경제적인 거 많이 신경 쓰지 않고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분의 경험을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것들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저는 이 특권이 무조건 좋은 것만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 특권에 익숙해지다 보면 홀로서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리고 또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남성분들을 만나기 쉬운 사회 구조거든요, 아직까지.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여동생이 있다고 하면은 저도 그렇게까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를 추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만약에 이게 결혼까지 간다면 다른 얘기야. 왜냐면 그 남성분이 정말 이 사람을 책임지고 모든 경험을 다 하게 해줬을 때 평생을 그 경험을 대신해주면 되니까 이건 완전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 연애에 있어서는 여성분들이 그 특권에 익숙해지다 보면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질수록 내 기준은 이미 이만큼인데 거기서 더 낮아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자기랑 비슷한 경험과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인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는 나한테 이런 거 다 해줬는데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안 해줘? 이렇게 뭔가 보상 심리가 생길 수 있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나이 차이 많다, 뭐 도둑놈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게 저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책임을 누구를 만나든 질 수 있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성숙해지지 않은 나이대에서는 조금 더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너무 이 특권이 좋고 나에게 잘해주는 모습들만 보이겠지만 내가 정말 이 사람과 끝이 났을 때 정말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 내가 너무 눈만 높아진 거 아닐까라는 성찰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도 조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런 성찰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경험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오로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몫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내 걸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이가 어리든 뭐 많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만나는 상황, 특히나 연인관계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진짜 맨날 쓰고 있는 탑모드 2단계로 3분 정도를 해줄 거예요. 다음 고민. 모쏠 남자친구랑 만난 지 50일 정도 됐는데 남자친구가 출장이 잦아서 3주 넘게 못 보고 그래요. 근데 연락도 하루에 한두 번, 전화도 거의 안 하고 표현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서운하고 불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는데 자기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노력해보겠다 하고 연락은 좀 들었는데 뭔가 연애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만나면 너무 좋은데 만나기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길고 조금씩 지쳐요.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남친 속도에 맞춰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미련이 남아요. 일단 저는 이런 연애 고민 상담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이 글, 뭐 몇 자 되지도 않아. 이 글로만 보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단 제가 봤던 건 표현을 잘 못한다, 연락을 잘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연인 관계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았던 모습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인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사실 내가 처음에 어떤 점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고 이 사람과 먼 미래를 그리는 것까지가 점점 희미해져요. 점점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 이게 소개팅을 하든 연애를 하든 기록하는 걸 좀 좋아해요. 왜냐면 사람은 정말 망각의 동물이고 계속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내가 한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기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헤어지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표현을 잘 안 하고 연락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도 모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A가 마음에 들면 B가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완벽을 바라는 건 어쩌면 유니콘을 찾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유니콘은 어딘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나도 유니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협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건 포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적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나는 뭐 외모를 포기를 못하겠어. 그러면은 외모 빼고 다른 거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돼. 모든 인간사는요, 여러분, 장점만 있지도 않고 단점만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장점을 더 볼 것인지 단점 때문에 괴로워할 것인지 이건 다 여러분들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바꿀 수 없어.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 근데 이제 저는 심리학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최대한 저에게 맞는 전략들을 좀 찾아나가면서 재밌게 연애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바꾸는 것보다 애초에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추천드리는 건 일단 내가 지금 당장 보이는 단점 말고 이 사람의 장점이 뭐였는지,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 정말 객관적으로 예전에 연애를 시작했던 초창기 썸 탈 때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왜 헤어지고 싶은지도 정말 솔직하게, 뭐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공지 끄적끄적끄적 계속 적는 거야. 그러다 보면 조금 답이 나올 거예요. 계속 머리로 생각만 하다 보면요, 생각이 꼬리를 불어서 점점 더 사람이 부정적이어질 수밖에 없게 돼. 그럼 이제 헤어지잖아? 미련 남는 거야. 지금도 미련 남을 것 같다는데 당연히 그럼 헤어지면 더 엉엉 울면서 매달리게 되겠지. 그건 원치 않잖아. 그러니까 일단 써보세요.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매력이 뭘까? 내가 다음에 연애를 한다면 이런 매력을 가진 사람을 또 만나게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뭘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연애 붐을 올려달라 했는데 여러분, 연애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많이 올라왔어. 언니 블로그 알려달라. 블로그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서로 이웃하면 볼 수 있는 게시물도 있으니까 서로 이웃 꼭 해주시고, 근데 서로 이웃할 때 꼭 예삐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진짜 광고성 계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예삐들만 받을 수 있게끔 제가 하나하나 수락해서 서로 이웃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예삐라고 알려주시고 저랑 같이 블로그에서도 소통해요. 특히 오늘 연애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여성분들이라면 읽으면 좋을 책들을 싹 정리를 해놨거든요. 요거 서로 이웃 게시물이니까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진짜 인생에 너무 도움이 될 거야. 머리숱 비결. 여러분, 저 오늘 수업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머릿결 비결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고데기 다 풀리긴 했는데 이거는 또 제가 컨텐츠로 한번 끼려 볼게요. 근데 막상 저는 이런 머리들 굉장히 거슬려요. 지금도 촬영 때문에 이렇게 풀고 있는 거지 평소엔 진짜 짙게핀 머리끈 쫙쫙 올려먹고 있어요. 러닝 뛸 때 듣는 노래, 여러분 이것도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유튜브를 오랫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거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주세요. 어제 우연히 팔로우한 사람이에요. 스토리 보다가 다정한 사람인 게 보여서 바로 팔로우했어요. 저는 예삐들한테만 다정한 편이랍니다. 다른 사람 몰라. 나는 우리 예삐들만 챙길 거예요. 제 헬트쌤이 자꾸 저한테 플러팅하는데 받아줘도 될까요? 마음에 들면 받고 아님 말고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을, 여러분. 나는 연애하면 내가 배를 쭉 품어주다 차이고 끝나. 결혼하기 좋은 여자 특징 다 가지고 있는데 헤어지니 원. 이거 진짜 제가 올려드린 블로그 게시물 꼭 봐주세요. 여러분, 여자가 욕망이 넘쳐야 돼. 이게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다 말하진 못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남자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머리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진짜 자연스럽게 나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여러분 썸 타고 연애하잖아요. 그거 다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정말 결혼할 사람 단 한 명을 위해 게임처럼 즐기면 되잖아요. 파이널 보스를 향해 우리 연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don't be serious, baby. 오케이? 너무 매사에 진지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는데 저도 진지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심리학 그런 거 공부하고 있지. 어쨌든 제가 공부를 대신 하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핵심 정보들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음 연애 컨텐츠도 기대해주세요. 헤어지면 바로 물건, 편지, 사진 정리하시나요? 미련보다는 자기 추억이 소중해서 남겨두는데 미련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아직 있습니다. 오빠 보면 안 돼? 왜냐면 사진은 없는데 편지 같은 거 못 버리겠어. 그렇다고 그 편지를 다시 보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뭐랄까 애틋하다 그래야 되나 풋풋하다 그래야 되나. 저는 이제 이별을 하면은 어쩔 때는 막 엄청 미워하기도 하면서 어쩔 때는 아 좋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바에는 내가 정말 사랑받았던 기억만 간직하면 좋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편지로 알 수 있거든요. 그 편지에 있는 내용도 어쨌거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써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상 스윗할 거고, 왜냐면 우리 좋았던 때였잖아. 그리고 또 편지 양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정말 시간을 내서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준 게 정말 감사했던 일이구나, 너무 고맙다, 나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뭔가 마음속에서부터의 그 따스한 몽글몽글함. 그리고 사실 한 몇 년에 한 번 이사할 때 아 맞다 이런 거 있었지 정도여가지고 막 그거를 찾아보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현생이 너무 바빠. 귀찮아서 못 버린 것도 있고 나중에 결혼할 때쯤에 집 합치게 되면 싹 다 버리지 않을까요? 일단 이거 이제 떼보겠어요. 크림을 잔뜩 발라놨었기 때문에 토너 패드 치고 조금 시간을 두고 발라주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오늘 크림은 제가 좋아하는 라로시푸제인데 오늘 조금 바르고 대신 발림성을 조금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닥터일시아 릴리프 크림, 이거 요즘 또 빠져있는 크림이거든요. 촉촉구덕 그 사이 얘를 같이 발라줄게요. 이거는 클라이어 모드 해가지고 차갑게 좀 돌려줄게요. 조금 열불내서 수다를 떨었더니 더워. 엄청 시원해가지고 이게 정말 좋아하는 기기예요. 요즘 진짜 너무 빠졌어요, 저 이거. 또 다른 고민은 장거리 연애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거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불문하고 조금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봤어요. 저도 지금 장거리를 하고 있는데 막 해외 장거리까지는 아니거든요.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리긴 한데 예전에는 저도 남자친구랑 막 365일 24시간 붙어있고 싶었을 때가 있거든요. 요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호르몬이 날릴 때. 근데 조금 나이가 들고 나니까 장거리가 오히려 좋아요, 여러분. 일단 제 현생이 너무 바빠요. 커리어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왜냐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외딴 섬에 툭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이런 장거리를 되게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여자의 본능과 남자의 본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를 이해해야지 내가 조금 더 의식하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거는 사실 벌써 다 됐어? 나 아직 안 발랐는데? 대충 발라주고, 사실 이 본능을 알면 모든 연애 고민들이 심플해져요, 진짜. 일단 남자의 본능은 정복욕이고요. 여자의 본능은 소유욕이에요. 원시시대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원시시대에는 남자가 내 가정, 와이프, 아이를 위해서 사냥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양의 의무 막 이런 거겠지. 그리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또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시시대로 돌아가 보면 정말 그 역할이 단순하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냥을 하는 본능 때문에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가 형성이 되었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남자 한 명에게 여러 명의 부인이 되어도 괜찮으니 일부 다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요, 저희는 이제 1대1 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간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이 아무리 사회가 변했어도 이 본능이라는 게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본능을 굉장히 잘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제 범죄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힌 이 본능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이상형이 본능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보는 포인트들이 이런 거예요. 게임 중독이지 않은가, 술 중독, 담배 중독, 뭔가에 그렇게 중독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능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평화로울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선 더더욱 여자든 남자든 이제 서로의 본능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게 지금 현 사회 인간입니다. 이 인간들이 가장 본능이 적극적으로 분출이 될 때가 연애를 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 남자는 초반에 여자에게 엄청나게 적극적인 구애를 해요. 여자분들은 배시를 받는 입장일 거고요. 요즘은 또 많이 바뀐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그 본능에 충실한 입장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남자가 더 좋아했는데 나중에 제가 더 좋아한다, 이제 남자가 변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건 본능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남자들이 변한다던가 바람을
본능을 핀다는 걸 옹호하거나 그런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본능을 잘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가 저의 정말 중요한 이상형이 된 이유가 이런 본능을 잘 이해하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그 본능을 알면 이 사람을 다루는 게 조금 더 수월해져요. 그 사람이라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본능을 알았어요. 여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뭔가 사냥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평화로운 집에서 나를 더 관리해주고 내 아이를 케어해주는 것에 더 특화된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자꾸 소유하고 싶어지고 내 공간 안에 이 사람을 계속 묶어두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남자는 뭐야? 계속 정복을 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 맛있는 걸 가져와줘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계속 세상을 탐험을 해야지 이 사람의 본능이 난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남자는 이렇게 밖에서 일하는 게 어쨌거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나도 일을 해야 되는데 나도 내가 이거 집중 못하면 내가 싫어. 내가 왜 이러지? 난 근데 계속 이 사람이랑 같이 함께 하고 싶어. 라는 본능이 자꾸 나온단 말이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이 본능을 알았으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본능 잘 컨트롤해야 한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도 어느 정도 그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본능을 살짝은 깨보시고 밖으로 계속 나아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면 남자들이 더 미친다?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던 여자들은 나만 바라보고 계속 나랑 함께 있고 싶어 했는데 이 여자는 다르네? 이 여자는 밖에서도 활동하고 자기 커리어에 더 집중하는 모습 너무 멋있어. 뭔가 내 여자인 것 같은데 내 여자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직 이 사람을 다 소유한 것 같지 않아. 할 때 남자의 정복력이 자극이 돼서 이 여자에게 더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본능을 컨트롤하고 또 그 본능이 충실한 부분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똑똑하게 연애를 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여러분 내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나를 더 아껴주는 순간을 소중히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로 삶을 풍요롭게 채울 때 결국은 자기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고 대접해줄 때 제일 균형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남자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내 일에 진짜 미친 듯이 집중하고 나를 관리해주는 순간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매력있어. 그러면 일단 내 레벨이 올라갈 뿐더러 이 남자도 계속 레벨이 올라가는 가치 있는 여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저는 요즘 시대의 이상적인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거리 연애든 아니면 그냥 연애를 하고 있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하다. 그러면 헬스장 가세요. 러닝해. 그러면 아무 생각 안 들어. 나 진짜 숨 쉬고 싶다밖에 안 들어. 사실 운동을 하는 게 살을 빼고 몸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사람을 봤을 때 생기가 돋아요. 이 생기는 진짜 그 건강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건강함은 또 어디서 나와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이 건강한 에너지, 포지티브한 에너지가 뿜뿜한단 말이야. 그래서 헬스장 가서 뛰면 일단 외적인 모습도 너무 건강해 보일 거고 내 마음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는 계속 심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동친 심장을 러닝이나 뭐 격한 운동으로 더 빠르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 요동치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 오히려 더 차분해져. 그래서 저는 마음이 불안할 때면 진짜 미친 듯이 뜁니다. 아니면 천국의 계단 타거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조금 신경이 지금 많이 쓰인다 하면은 연락 잠깐 안 받고 관리 마사지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헬스장 가서 뛰고 오세요. 진짜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멋진 사람이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이 불안해. 나 놓칠까봐. 이렇게 멋지고 귀엽고 섹시하고 아름다운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놓치겠어요? 너무 손해지. 라는 마인드. 이런 마인드셋이 운동을 하면 생겨요, 여러분. 저도 이 고민을 남겨주신 분들처럼 굉장히 불안해하고 연애에 힘들어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연애들이 저한테는 정말 더 잘 살기 위한 연습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어쩌면 연습 중일 수도 있고요. 너무 지금 이 상태에 내 부정적인 감정에 깊게 빠져드는 것보다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조금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게 저한테는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키를 갖게 된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이론적인 책을 많이 읽는다던가 아니면 내 외적인 모습을 더 가꾼다던가 이 연애에만 몰입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조그만 거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나를 관리하는 건 사실 이 나뭇가지처럼 여러 개로 뻗어져 나가요. 내가 나를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 케어를 해주다 보니까 남자친구도 나한테 미치네?
내가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커리어도 좋아지네? 이게 정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사랑이 되면은 진짜 모든 것들이 알아서 술술 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는 습관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더 사랑하기로 해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만나요.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